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오늘 사실 발표드릴 내용은 이미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만한 내용인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아신 내용을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제목을 원래는 여기 이제 환율 쪽을 넣어서 제목을 요청을 주셨는데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선 국내외 경제 여건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차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크게 국내외 여건, 경제 여건을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나눠서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주요 여건 변화 요인으로서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등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외 경제 여건 첫 번째 세계 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오늘 아침에 좀 업데이트 했는데요. IMF에서 어제 그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 그 조정된 수치를 조금 업데이트해서 만들어서 좀 이전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2022년 들어서 가장 큰 중요 변화 요인이라면 우크라이나 사태인데요.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중에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리커버리가 되게 이제 스트롱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일단 금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좀 성장세가 둔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 3월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주요 기관들이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업데이트 아니 제가 죄송해요. 이 월드뱅크 이거 업데이트를 제가 놓쳤는데 IMF에서 일단 2022년 1월 전망치는 사실 2022년에 4.4% 전망을 했는데 0.8% 포인트 낮춰져서 어제 전망치 발표가 3.6%로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낮아진 수치인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이 방역을 위해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봉쇄 조치가 굉장히 큰 지역들도 그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 중요 거점들도 이렇게 봉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망에 있어서의 그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 조기 정상화 이 부분도 또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 및 교역 지표도 보시면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낮아졌다가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전망치가 좋지 않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국 경제 동향을 조금 나누어서 보면은 미국은 전반적으로 고용 호조 그리고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1년에만 해도 5.7% 였는데 22년 전망치가 3.7%로 전망이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유로 지역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는 지역이다 보니 회복세가 약화되는 움직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또 오미크론 확산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 전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 조치 강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8.1%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22년에는 약 4.4%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 교역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교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재화 수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 그 교역 자체는 증가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에는 확실히 연간으로 10% 가량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22년은 약 5% 정도 여전히 증가하지만 증가세는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교역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있긴 한데요.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 서비스 회복은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물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사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나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1년 들어서 또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지면서 더 이게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또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또 명목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요국에 원래 예상되었던 건 요 점선인데, 점선으로 주요국들이 이렇게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그게 좀 조기 시행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이 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좀 불확실성이 크고 리스크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요인이 지금 현재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인데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보시면 2000년 초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30 수준까지, 그래서 133달러까지 3월 초에 상승하였는데 그 이후에 약간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또 유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회복되는 영향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공급 차질까지 이제 더해져서 물가 상승을 굉장히 부추길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내 경제를 좀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를 보시면 민간 소비는 약간 회복이 되어가는 움직임입니다. 2월 중에는 소비 판매, 음식료품과 차량 연료 이런 비내구재나 의복 같은 준내구재는 사실 줄긴 했지만 승용차 같은 내구재가 늘면서 약간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를 보더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투자는 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는 기계 운송이 모두 줄면서 2월 중에 전월 대비 약 5.7% 감소하였고, 건설 투자는 토목 건물이 모두 줄어서 2월 중에 전월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입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은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에서의 증가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부동산 가격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용 상황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 4분기 이후에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약 113만 명 증가로 이게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 또 좀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고, 또 실제로 2월 중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예, 물가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3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인데요. 4.1%로 전월에 비해서도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국제 유가 급등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서 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를 이렇게 오르게 하는 요인들을 좀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외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요인이 좀 큰 상황입니다. 또 원유 시장 수급 불균형 지속이 되고 있고, 예,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곡물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곡물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 대두, 또 여기 밀도 실제로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품목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외에도 환율의 요인도 있겠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또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어서 환율 요인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요인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11월 이후에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동 비용 명목 임금이 업황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시킨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 기타 요인으로 또 외식 물가가 오르고 또 내구재 왜냐하면 이런 자동차 가구 이런 것들이 공급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환율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원화 환율이 상당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3월 중에 움직임을 보시면 3월 중에는 사실 미 연준 긴축 강화 기대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에 의해서 또 올라갔지만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또 유가가 급등하여서 3월 중순이네요. 1242.8원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씩 이제 지정학적 긴장도 약간 좀 완화되는 듯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또 4월에 들어서는 연준 주요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또 보였고 또 서방의 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 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굵은 검정색 선이 원 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가 약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변화율을 봤을 때는 그래서 원화가 이제 약세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약세가 뭐 아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화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이제 변동성에 있어서도 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중에는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이 전월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변동폭을 보시면 2021년 4월 그 작년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약 3.2원 정도 변동폭을 보였다면 올 1사분기 죄송합니다. 작년 4사분기네요. 예, 작년 말에는 3.2원 정도였다면 이게 약간 폭이 커져서 4.3원. 근데 최근에 2, 3월을 나눠서 보시면 2월에는 3.1원 정도의 변동폭이 있었다면 3월에는 6.9원까지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있어서도 아까 수준에 있어서는 원화 가치 통화 가치 약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큰 수준 아니었지만 보시면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이렇게 두루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봤으면 하는 부분 두 가지. 그래서 주요국 감염병 확산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두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었고 우리보다 좀 앞서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점을 지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예전 델타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좀 그 사이클도 짧아졌고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판단에서 많은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방역 정책 엄격성 지수도 보시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화나 치명률이 낮아서 기조적으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이제 점차 줄어들고 이제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런 코로나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서비스 수요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부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대체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조치 완화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으로 또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급락한 이후에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이후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라고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두루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2000년 1월 6일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수준이 약간 444.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서 코로나 실제로 많이 번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8 정도로 떨어졌다가 2021년 거의 1년 만에 다시 445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보면 올해 들어 600대를 넘어서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 유가 2021년 중에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작년 말 대비 올해 2월까지 약 24% 증가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보시면 2021년에 거의 24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치솟은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곡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밀이 주로 그랬는데요. 20%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다면 원자재 그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러시아가 다양한 품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가 이제 전체 세계 생산 비중에서 보시면 원유가 약 13% 거의 2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17%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리고 밀 같은 경우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품목에서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원자재 그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밀, 옥수수, 철광석 등에서도 상당히 생산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생산 비중으로 말했지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쳐서 수출 비중으로 보면 거의 밀이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세계 전체에서 생산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지만 이 일부 원자재 품목에서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영향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국제 유가는 지난해 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이후에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있었고 또 글로벌 공급 차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보시더라도 예전에는 원유 재고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갔다면 2021년에는 재고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22년 초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 자체도 재고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향후 수급 불균형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그 불확실성을 또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국제 유가로 보여집니다. 또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추이입니다. 굉장히 2021년 들어서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다시 하락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4배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수입선이 다각화돼서 공급 차질이 일부 완화될 수 있겠지만 또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탄도 그 가격이 상당히 또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주요 수출국들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에서도 이렇게 생산이 차질이 있고 그렇지만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겨울철이 지나면 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또 비철, 금속, 철강의 경우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재련 재강 비용이 상승하고 또 그 물류 차질 때문에 공급이 제약된 점들도 가중되어서 이쪽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의 공급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주요 채광국, 칠레 같은 주요 그 채광국이 생산이 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곡물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중에 곡물을 보시면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상 악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대두는 주로 남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또 미국도 겨울 밀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요인으로 또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또 앞서와 비슷하게 기상 여건이 악화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당분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지난해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공급 차질 등의 복합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또 금년 들어서는 거기에 기상 이변, 지정학적 불안 등 때문에 원자재별 개별 요인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망 기관들도 향후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주요국에서 기업의 일단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기를 일부 제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향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좀 이렇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국제 경제와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국내 경제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경제 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금년 중에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 성장 발표할 때 2월에 이제 그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그때는 3.0%를 그 전망치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번에 4월달에 다시 이게 이 2월 전망 수준보다는 다소 하회할 것이다라고 이제 수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IMF에서 어제 발표한 전망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2.5%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경로에는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지 보시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다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국내 감염병 확산세 상황 등이 이제 앞으로 성장 경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방 리스크로는 즉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는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 가속화. 그래서 이제 수출 수요도 좀 늘게 되거나 이럴 경우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기 완화된다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방역 조치 조기 완화, 이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거기에 또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이 있다면 이것은 또 이제 경제 성장률 상방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지수, 이 부분은 이제 수출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호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짧다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 반도체 경기가 호조가 지속이 되면 이제 수출 쪽도 상당히 이렇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주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앞으로도 더 이 전망치보다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국 성장세 둔화 실제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역 봉쇄 때문에 이제 그 공급망에 차질이 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나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 차질 완화가 지연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가 되겠고요. 또 주요국 통화 정책의 빠른 정상화. 그래서 주요국들이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상승이 좀 빨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키다 보면은 그것들이 우리 경제에 또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경제 성장을 좀 이렇게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소비 쪽에서는 민간 소비는 향후 감염병 확산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또 소득 여건, 또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또 대면 서비스 소비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는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투자 부분에서는 설비 투자는 견조한 IT 수요 그리고 자동차 생산 차질 완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IT 부분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또 BIT 부분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건물 건설이 개선되고 토목 건설도 증가로 전환되면서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상품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수출은 상당히 그 증가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품 수출은 IT 품목에서 견조한 글로벌 재화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중 수출도 상당히 뭐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 등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거의 1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이제 통관 수출의 경우에는 금전중 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고 파란색 점선이 세계 교역 신장률인데요. 같이 이렇게 같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21년에 워낙에 그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오름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보다 이제 좀 회복세가 좀 이렇게 증가세가 좀 낮아지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취업자 수는 경기 회복과 함께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 전망치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 전망치 보면은 올해 3.7% 정도 실업률이었다면 내년 3.6, 그 이후에 3.5 점차 완만하게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금년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월 전망 수준,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 전망이 약 3.1%인데요. 이보다는 이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IMF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2021년에 한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율 약 4.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우선 상방 리스크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유가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이제 연료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방 리스크. 그리고 방역 조치 조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 소비 쪽이 살아나면서 이제 물가가 또 같이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공급 병목 현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그래서 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재 쪽은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힘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또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에 의해서 향후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로는 감염병 확산세 장기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소비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이보다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상수지는 올해도 예전과 같이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상품 수지 쪽에서는 수출은 양호하게 이제 이어지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내수 회복되면서 수입이 이렇게 크게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서비스 수지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재화 수요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운송 수입도 호조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해외 여행 부분이 이제 다시 일부 재개되면서 적자폭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는 좀 이렇게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그 업데이트된 전망치를 보시면 GDP에서의 차지하는 그 비중이 경상수지가 2021년에는 5% 정도 됐는데요. 4.9%. 2022년에는 약 2.2% 정도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보시고 충분히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다면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